과거 속 오늘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영상으로 떠나는 라떼뉴스 여행. 영상실로 오늘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조진혁. 아나운서 조혜진입니다. 또 만났네. 또 만났어. 야속한 그 사람. 노래 모르는 것 같은데? 아니 뭐 그래도 이 정도면 네. 주거니 받거니 손예진, 현빈급 케미 아닐까 싶은데요. 호흡이 촉촉인데요. 그럼요. 저희가 또 어떤 사이입니까? 무려 매일 보는 사이 아닐까요? 그렇죠. 오늘도 설렘 마음으로 왔잖아요. 그럼 과거 속 오늘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함께 보시죠. 전력공학과 무선통신의 발전 과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이 인물. 1856년 7월 10일 미국의 발명가이자 전기공학자 테슬라가 태어났습니다. 대학에서 전기공학을 전공한 니콜라 테슬라는 20대의 젊은 나이에 에디슨 전기회사에 입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의 능력은 곧 에디슨에게도 인정받았는데요. 그런데 테슬라와 에디슨은 직류와 교류에 대한 생각이 서로 달랐습니다. 테슬라는 먼 곳까지 전기를 보낼 수 있는 교류 시스템의 장점을 잘 알고 이와 관련된 설비를 만들어냈지만 당시 직류 사업을 펼치던 사람들은 테슬라의 교류 전기 연구에 반대하면서 불꽃 튀는 전류 전쟁이 일어나게 됐는데요. 근데 이 두 사람이 라이벌이었다는 건 굉장히 유명한 일화잖아요. 맞아요. 이론상 직류 대 교류의 대결인데 그 당시에 에디슨을 지지하는 측은 교류가 고전압이라서 위험하다면서 그 코끼리를 이제 교류로 감전사시키기도 했죠. 와, 너무 근데 잔인한 실험이네요. 교류의 안전성을 문제 삼으며 교류 시스템에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니콜라 테슬라는 여러 차례 시범을 보이며 교류의 우수성을 입증했습니다. 점차 사람들은 교류의 우수성을 인정하기 시작했고 이후 전기의 표준 시스템으로 자리 잡게 됐는데요. 이 외에도 그는 무한에너지, 통신, 전기자동차 등 다양한 분야를 연구했을 뿐만 아니라 화성과의 통신, 순간이동 같은 기상천외한 분야를 연구하기도 했습니다. 현대 과학의 발전을 100년이나 앞당겼다고 평가받는 니콜라 테슬라. 에디슨에 가려진 시대를 살기도 했지만 이제는 시대에 앞선 발명품들을 많이 남긴 천재 과학자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엔 1993년으로 가보겠습니다. 1993년 7월 10일 미국의 빌 클린턴 대통령이 1박 2일 일정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우리나라를 방문한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을 맞아 청와대 녹지원 트랙을 9바퀴 돌며 민주주의를 위한 달리기를 함께하는 등 양국 정상의 우위를 굳건히 했습니다. 근데 방한을 하셨는데 저렇게 편하게 또 등장을 하시는 분은 또 되게 친근하네요. 운동복을 입고 나오시니까. 네. 한강 공원에서 본 듯한 좀 그런 느낌 아닌가요? 맞아요. 네. 많이 봤거든요. 저런 느낌. 그렇죠. 네. 자, 김영삼 전 대통령은 또 그 조깅 마니아로 유명하거든요. 한 번은 그 한미 정상회담 전날에 클린턴 대통령이 술을 좀 많이 드셔서 네. 아침에 못 일어나셨대요. 네. 그런데 당시 김영삼 대통령이 백악관 그 클린턴이 자고 있는 곳까지 가서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조깅하러 빨리 가자고. 네. 당시 방한은 클린턴 대통령의 취임 후 첫 해외 방문이었는데요. 두 정상은 정상회담을 열고 북핵 문제를 비롯해 공동 관심사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클린턴 대통령의 부인 힐러리 여사도 우리나라 경복궁과 국립박물관을 돌아보며 우리 문화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클린턴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좀 엉뚱한 질문이긴 한데 그 클린턴 대통령이 방한을 했을 때 칼국수를 드셨을까요? 왜냐하면 네. 김영삼 전 대통령이 칼국수를 워낙 좋아하셨으니까. 당연히 대접을 해드렸죠. 후루룩 짭짭. 역시 소중한 사람에게는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대접하는 그런 문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번엔 1962년으로 가보겠습니다. 1962년 7월 10일 세계 최초의 통신위성 텔스타 1호가 발사됐습니다. 지름 88cm, 무게 77kg의 텔스타는 지구로부터 800에서 5,600km의 타원을 돌며 태양 전력을 사용해 지구에서 쏘아올린 희미한 TV 신호를 100억 배로 증폭시켜 다시 지구로 전송하는 역할을 맡았는데요. 발사 후 텔스타가 적정한 위치에 도달하자 미국의 대형 나팔형 안테나가
이 위성으로 방향을 고정했습니다. 그리고 몇 분 뒤 최초의 TV 영상이 대서양 너머로 전송돼 유럽의 TV 화면에 나타났는데요. 펄럭이는 성조기가 미국이 보낸 첫 영상이었습니다. 그럼 이전에는 그 세계 위성 중계는 없었던 거네요? 그럼요. 대서양 너머에서 벌어지는 일을 실시간으로 본다는 건 꿈만 꾸던 일이었는데 이때부터는 정말로 가능해지게 된 거죠. 당시 영상은 30초에 불과했지만 세계를 흥분시키는 데는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이후 텔스타는 전화, 전신, 팩시밀리까지 성공적으로 중계하다가 1963년 2월 통신 두절로 연락이 끊겼지만 1957년 소련에서 발사한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이후 발사된 여러 위성 가운데 인류를 위해 실질적으로 기여한 첫 위성이라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그리고 7월 10일에 또 다른 사건을 살펴보면요. 1990년에는 해저 광케이블 통신 시대가 열렸습니다. 홍콩, 일본으로 이어지는 해저 광케이블이 착공 2년 5개월여 만에 시험 가동을 거쳐서 정식 서비스에 들어갔는데요. 이 해저 광케이블 통신이 가능해지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요? 한국에서는 일본은 물론 미국까지 광통신을 통해서 이전보다 고품질로 전화 데이터나 영상 서비스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됐고요. 그리고 국제통신이 위성통신과 함께 이원화됐습니다. 이제 우리도 이 공사에 비용을 부담을 했어요. 그래요? 또 1925년에는 미국에서 진화론을 가르친 한 교사가 신성 모독 혐의로 법정에 선 일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는 창조론만 가르쳐야 한다는 게 법으로 정해져 있었나 보네요. 맞아요. 이게 버틀러법이라고 하는 그런 법안이 있었는데 네. 그래서 이 교사가 일부러 법정에 서서 공론화시키고자 한 목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결론적으로는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버틀러법이 완전히 폐지되기까지는 수십 년이 더 걸렸습니다. 사실 지금도 일각에서는 창조론과 진화론 사이에서 어떤 뜨거운 논쟁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또 1900년에는 파리의 첫 번째 지하철 개통이 있었는데요. 오늘날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교통수단이죠. 그럼요. 특히 서울에서는 정말로 중요한 대중교통이에요. 차보다 편합니다. 차보다 편하고 시원하고 빠르고 약속 시간 늦지 않을 수 있고. 맞아요. 네. 자, 오늘도 이렇게 열심히 과거 속으로 달려봤는데요. 영상실록으로 만나본 오늘의 과거,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그럼 다음 시간 더 알찬 이야기로 만나요. 만나요.